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네, 정식 재판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지, 또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소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첫 정식 재판이 왜 이제서야 열리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공판 준비기일, 그러니까 그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 준비기일과 공판 기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있고 공판 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 재판에서는 변론 준비 기일, 변론 기일로 나눠지는데요. 쟁점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여럿이 있는 사건들, 기록이 많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몇몇의 공판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준비 기일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공판 기일을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판 기일을 핵심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판 준비 기일을 세네 차례 정도 열어가지고 관련된 쟁점이 무엇인지 각각의 피고인별로 어떠한 부분들을 증거를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또 나중에 변론할 때 어떤 것들을 또 증인을 할지를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판기일 일정을 짜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판기일이 준비기일 여러 차례 이후에 열리는 것 자체는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례적인 부분은 이제 시점, 기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소위 말해서 1년 4개월 만에 공판기일이 열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늦은 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은 보도로 확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가 이제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기소로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고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피고인들마다 열람 등사를 하고 관련된 방어권 행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늦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은 객관적인 사유들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종합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도하게 길어진 부분은 당연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공판 준비 기일과 오늘부터 시작된 공판 기일, 본격적인 재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판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 그러니까 재판에 그 넘겨진 분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어서 재판정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혐의를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소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70페이지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명 수사 의혹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가공하고 수집한 다음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그것을 하명 수사, 소위 말해서 울산 경찰 지방경찰청한테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가 개입해서 표적 수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큰 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이제 산재 애비 타당성이라고 하죠. 이제 소위 말해서 병원, 공공병원에 관한 산재 애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를 늦추거나 내용을 늦추거나 이런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시에 내부 경선과 관련돼 가지고 임동호 당시 경선 후보자로 예비되어 있던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못하도록,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단독 경선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가 되도록 하다는 이 세 가지 혐의점이 가장 큰 혐의점들이고 각각의 혐의점에서 각각의 맡은 역할들 또한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혐의를 하나씩 정리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할까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일단은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하명 수사와 관련돼서는 입수 경위와 가공 경위와 관련돼서 법률적인 부분과 사실관계 부분 두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먼저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민정수석실 그리고 특감반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이 각각 담당하는 고유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검찰에서는 일단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위를 첩보를 확인하고 수집해가지고 수사를 명령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권한 밖의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례적이고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정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이 과연 우연하게 이제 수사를 관련된 첩보를 이첩받아서 말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를 그냥 전달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은 그 수사 결과들을 더 가공해 가지고 또 조금 더 부풀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수사를 하도록 하명
이제 소위 말해서 명령하듯이 종용을 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들이 핵심 쟁점이 될 거고요. 지금 공소장의 내용에 따르면은 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수사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받고 관리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들도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두 가지는 이제 한 가지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에 관련해서는 이제 임동호 당시 이제 후보로 예상됐던 분이 이거를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포기하는 대가로 뭔가 제안했는지 아닌지에 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이거는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들이 다투어질 걸로 보이고요. 산재 예비 타당성 조사, 공공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그것이 늦춰진 시점이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각각의 피고인들과 관련자들,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들 그 결과들이 결국은 여기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는 말씀이셨고 앞으로 그러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일반적인 재판부 그 1심에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 주심이라고 하는 부장판사가 있고 부장판사 밑에 그 배석 판사들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등한 그 부장급의 그 대등 재판부로 구성이 됐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현 정권 관련된 수사 모든 재판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치적인 법률적인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도 중요한데 그 결과에 대한 재판의 진행과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정 부장판사, 특정 주심 판사의 어떤 역할, 성향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평가를 받는 것들은 사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등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대등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의 가장 큰 취지가 경험이 많은 판사들이 함께 본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판부 상호간에도 상당한 눈치를 봐야 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에 특별히 사법부 차원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이전에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좀 편향성 논란이 일각에 좀 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편향성에 대해서 확인해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이제 담당 부장판사가 휴직을 했죠. 결국은 이제 재판이라는 거는 그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소위 말해서 불편부당함에 대한 의심 자체를 사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법률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금 기소된 분들 중에서 현직 국회의원들도 몇 분씩이나 계실 정도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최소한 그런 의혹 자체가 아예 없는 재판부로 구성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시기적인 재판의 결과 그리고 진행의 과정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공정성과 권위와 신뢰를 좀 담보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뭐 편향성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그 확인을 해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추후에라도 앞으로도 일어날 그런 공정성 시비 자체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대등 재판부를 꾸렸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법원이 일단 그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1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1년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금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공소장의 길이를 보면은 사건 기록의 분량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은 사실은 사건 기록도 굉장히 방대할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15명이나 이르기 때문에 피고인마다 사실상 변론 전략들을 다 다르게 하고 또 피고인마다 다 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관해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는 굉장히 많은 공판 기일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 뭐 최장 길게는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했는데 이제 1심이지 않습니까?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한데 이 피고인 가운데 그 사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정부에서 제기됐던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성과 엄중함이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결론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클 걸로 보이고요. 결국 제가 아까 핵심적인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증언들의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될 것입니다. 가령 이제 이 사건은 좀 이례적으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하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앞으로는 이제 이번에 오늘 이제 공판에서 만들어 나오는 이제 공소사실의 요지가 발표가 될 거고요. 각각의 입장이 나올 거고 매 공판기일마다 관련된 핵심적인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들이 보도가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큰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